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한 주의 마지막이 금요일 또 이렇게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또 어떠한 경제 뉴스가 있는지 정말 빠르게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차전 마이너스 20%나 빠지는 이유. 두 번째, 오스템 임플란트 지금 현재 상황은. 세 번째, 크래프톤의 대주주 매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G엔솔 다음에는 이 녀석이 온다고 하는데 이것도 준비를 해야겠죠. 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인을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2년 1월 14일 금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어젯밤 뉴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은 저 기리세계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 뉴욕 증시 금리 인상 우려의 하락, 나스닥 2.5% 추락. 자, 미국 뉴욕 증시가 매파적 시그널에 하락을 했습니다. 이틀 전인가요? 파월이 나와서 다시 비둘기를 날렸는데, 그런데 그 비둘기를 다시 매가 잡아먹었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13일 다우존스는 0.5% 하락, 그 다음에 S&P는 1.4% 하락, 그리고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은 무려 2.5%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조금 잠잠해졌던 금리 인상 우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국제유가도 하락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전날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이날 차익 실현이 나타난 걸로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0.6% 하락해 82.1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에서 어떠한 금리 인상 소식이 나왔을까요? 미국 연내 최대 4회 금리 인상론 확산. 미국 중앙은행 내부에서 올해 최대 4차례 금리 인상을 촉구하는 공개 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3월 금리 인상 시장과 함께 연내 3에서 4회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는 전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4회의 금리 인상을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긴축 강도를 높여야 된다는 그러한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거리두기가 오늘 나왔죠. 모임은 4인 제한에서 6인 제한으로 늘었지만 그러나 영업시간은 9시간 그대로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3주 동안 이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LG엔솔 흥행 예고소, 현대엔지니어링도 시동, IPO 되어 대기 중. LG엔솔 수요 예측에서 1경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모인 가운데 또 다른 IPO 되어도 현재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월 상장을 위해서 이달 말 기업들을 상대로 수요 예측에 나서며, 증권가에서는 올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IPO 풍년이 열릴 것이라 입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25에서 26일 그때 수요 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하며, 현재 공모가 밴드는 57,900원에서 75,700원으로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기관 수요 예측을 통해서 정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당 기준 예상 시총은 현재 6조 500억이라고 한데요. 이날 기준 현대건설의 시가총액이 5조 1000억이니까 단숨에 건설업종 대장주를 차지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로서는 LG엔솔이 끝나자마자 환불금으로 그대로 투자하면 되기 때문에 벌써부터 연속적으로 투자를 해야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현대엔지니어링 고평가 논란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주 호조 등을 이유로 몸값이 10조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플랜트와 토목뿐만 아니라 주택 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한 것도 강점이라고 합니다. 현재 비상장 주식 플랫폼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7조 9,800억, 그러니까 8조 근처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모가 대비 20에서 30%그 정도의 가치를 더 받고 있다는 소리겠죠.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LG엔솔 그 다음에 현대엔지니어링 이 두 개 전부 다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기리씨랑 지속적으로 계속 깔끔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결국 올랐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1.25% 인상. 코로나 이전 수준 복귀. 자, 얼마 전만 하더라도 상황이 조금 좋지 않으니까 한 번쯤은 미루지 않겠나,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결국 금리를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1%에서 1.25로 인상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달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것인데요. 이로써 한은은 20년 5월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상 최저 수준까지 내렸던 기준금리를 20개월 만에 코로나 위기 직전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물가 오름세와 과잉 부채 등을 살펴야 된다며 수차례 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도 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운명의 24일 오스템 임플란트 어느 길로 가게 될까? 오스템 임플란트가 연일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면서 투자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횡령 금액이 자기 자본을 훌쩍 넘어선 가운데 내부 통제의 총체적 부실 또한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거래 정지를 넘어 상장 폐지 우려까지 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물론 상장 폐지 여부를 놓고서는 시각이 조금 엇갈립니다. 자기 자본을 뛰어넘는 천문학적 금액이 횡령이 되었으니까 이건 당연히 상장 폐지다, 이러한 얘기도 있고요. 그러나 그 반면 횡령이 발생한 거지 사업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장 폐지까지는 너무나 나갔다, 이러한 시각도 현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용을 보자면 우리가 못 보던 사이에 횡령 금액이 더 늘었습니다. 원래 지난번에 자기 자본의 93%인가요? 그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 딱 보니까 108%까지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봤더니 더 나왔다는 소리겠죠. 한국거래소는 지난 3일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의 횡령, 그 다음에 배임 혐의 발생, 공시 직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심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횡령 규모가 일반 직원의 경우 자기 자본의 5% 이상, 임원인 경우 3% 이상이거나 10억 원이 넘으면 심사 사유에 해당하는데 무려 2천억이나 횡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심사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결과는 오는 24일 날 발표가 될 예정인데 최대 15영업일 내에서는 한 차례 더 연장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거래는 재개가 됩니다. 하지만 횡령 금액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심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며, 실질 심사 대상이 만약에 된다면 오스템 임플란트는 경영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 유지 여부, 그 다음에 개선기한 부여 여부 등 이런 것들을 심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12개월까지 가능한 개선기간이 부여되면 거래 정지는 결국 계속되며 개선기간이 끝나야 상장 유지 여부를 그때 다시 심의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주분들은 많이 초조한 모습인데요.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상장이 유지된다고 해도 거래 재개 시점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상장 폐지는 솔직히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몇 개월 아니면 1년 이렇게 돈이 묶여 있다면 그 기회비용이 너무나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봤을 때 거래 재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오를 만한 그런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현재 많은 투자자분들은 현재 불안해한 상황이고, 그런데 그 와중에도 회사 자체가 워낙 괜찮기 때문에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러한 시각도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진심으로 진짜로 모두가 만족할 만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 김치 수출 급한데 중국산 고춧가루 놓고 갈등, 스카치 위스키, 콜롬비아 커피 등 특정 국가나 지역의 생산품, 이걸 알리는 지리적 표시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인증을 받으면 맘대로 상표권을 쓸 수 없다고 하는데요. 우리 김치도 올해부터 한국이라는 국가명이 붙는데 한국 김치 기준을 놓고 현재 논란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김치 공장, 모든 재료가 국산입니다. 이곳에서 만든 김치는 올해부터 지리적 표시제에 따라 한국 김치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일부 재료를 수입산으로 쓰는 경우라고 합니다. 정부는 주 원료가 국산이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했는데요. 그런데 어디까지가 주 원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결국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김치 특성상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논란의 핵심은 바로 이건데요. 고춧가루를 김치의 주 원료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딱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이거는 주 원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고춧가루를 김치의 주 원료로 본다면 중국산 고춧가루 김치는 인증을 받기 곤란한 반면 양념의 하나 정도 아니겠냐, 야 백김치에는 고춧가루 안 들어간다, 이렇게 본다면 고춧가루는 중국산을 써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국산 고춧가루를 쓰는 업체들과 농민들은 중국산 재료를 쓰는 걸 당연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성주 고추산업연합회장은 주 원료가 고추인데 이것을 마치 부재료처럼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그 반면 상당수 업체들은 수입산을 현재 쓰고 있다고 합니다. 수출 김치의 70에서 80%는 저렴한 중국산 고춧가루를 쓰는데 국산을 쓴다면 가격이 올라서 수출 경쟁력이 악화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고춧가루를 어디에 봐야 되는가, 고춧가루를 주재료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양념으로 봐야 되는가, 여기에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도 가면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기사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썸플레이스 미접종자 스티커 운영 중단, 고객 불편들어 송구. 투썸플레이스가 백신 미접종자 고객 컵에 접종자와 색깔이 다른 스티커를 붙여 구분한 조치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를 전면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리스는 이걸 보고 야, 이걸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투썸플레이스는 이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썸플레이스 관계자는 매장 이용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강화된 방역 수치를 적극 준수하고자 시행한 것이었으나 그 취지와는 다르게 차별로 비춰진 점 송구하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투썸플레이스가 백신 미접종자 고객 컵에 접종자와 다른 색깔의 스티커를 붙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이걸로 속이는 사람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백신 미접종자가 들어갈 때는 그냥 혼자 왔다고 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 이제 만나서 합성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직원들이 한 명 한 명 얼굴을 전부 다 외울 수 없으니까 그때 생각한 게 바로 이 스티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 예를 들어 위에 갔는데 단체석에 딱 봤더니 스티커 색깔이 다른 게 붙여져 있다. 그렇다면 방역수치 위반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당연히 어떻게 보면 낙인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바로 전면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야 잠깐만, 어차피 속이고 들어간 거는 그 사람 잘못인데 야 업주가 그렇게 스티커를 붙이면서 고객들에게 낙인을 찍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방역수칙을 어긴 사람한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들어가지만 사업주에게
LG에게는 1차 150만원 그리고 2차 300만원 이렇게 엄청나게 큰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업장에서도 매우 고심이 깊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마도 민증을 속이고 술 마시러 가는 미성년자랑 비슷한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이러한 소식이 가장 뜨겁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소식에 코아스, 크라운에테 홀딩스 상한가. 자, 오늘 아침에 저 기리스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야, 크라운에테 홀딩스가 상한가를 갔네. 도대체 뭘 팔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제품이 엄청나게 잘 팔린 게 아니라 당정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는 소식 때문에 비무장지대 인근에 대규모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땅값이 오르겠다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는 거겠죠. 참고로 크라운에테 홀딩스는 비상장 계열사 해성농림이 DMZ 인근 파주와 양주에 100만평 상당의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코아스 역시 파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여의도 면적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약 274만 평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통제보호구역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이런 소식이 나왔다고 하네요. 아마도 주리분들은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 이런 소식에도 주가가 오를 수 있구나. 다음입니다. LG노텍 테슬라의 전장카메라 대량 공급 추진. LG노텍이 테슬라의 전장카메라 대량 공급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계약이 성사되면은 전기차 부품 사업의 일대 도약이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규모는 수천억에 이르는 빅딜인 것으로 현재 알려졌다고 합니다. 참고로 LG노텍 전장카메라는 북미와 유럽 시장용 테슬라 모델 Y, 모델 3, 전기 트럭 세미, 그리고 출시 예정인 사이버 트럭에 탑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테슬라는 이달 내 미국 텍사스 오스틴 생산공장 기가팩토리를 처음 가동하는데요. 테슬라는 5번째 생산기지를 가동하면서 전기차 핵심 부품 공급원의 다변화를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오스틴 기가팩토리 가동에 앞서서 대규모 부품 발주를 낸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LG노텍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중국 전기차에 무슨 일이? 동학개미 최애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 20%나 하락을 했다고 하네요.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를 밀어내고 동학개미 최애 종목으로 떠오른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는 현재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코로나19 재확산, 엽기적 부담 등으로 중국 전기차 시장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둔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네요. 자, 2020년 12월 상장한 타차전 ETF는 지난 11월 한때 2만원을 돌파하며 상장 후 수익률이 100%를 넘어서기도 했지만 지난달부터 전일까지 무려 20%나 현재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타차전은 지난해 4분기 개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시장을 통틀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인데요. 무려 1조 2천억이나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중국의 전기차 시장의 성장 눈높이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관련 기업의 주가가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1위 업체로 개별 기업 중 편입 비중이 가장 높은 닝더스다이 CATL은 지난 12월부터 전일까지 16%나 하락했고 중국 대표 전기차 브랜드 BYD와 글로벌 최대 수산화 리튬 기업 강봉 리튬도 같은 기간 16.2%, 24.1%로 각각 밀려났다고 합니다.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전기차 판매량은 50만 대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코로나가 다시 터지면서 올해 1월부터 생산과 소비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말부터 BYD와 길리 자동차의 공장이 위치한 시야는 봉쇄가 되면서 전기차 생산 및 인도 등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또한 중국 정부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30% 삭감하고 내년에는 폐지한다고 밝힌 가운데 리튬 그리고 코발트 등의 가격 인상으로 배터리 업체는 물론 자동차 업체인 샤오펑이 가격 인상을 발표하며 소비 저항을 나타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조금씩 빠지고 있다는 소리겠죠. 자,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긍정적 견해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일부 대도시의 경우 내연차는 번호판 발급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전혀 없으며 실제 지난 3일 중국 승용차 연석회는 올해 중국 판매량 전망치를 당초 480만 대에서 550만 대로 오히려 14%나 올렸습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은 번호판 발급 혜택 유지, 그 다음에 충전 인프라 확대 등에 힘입어 올해 전기차 판매량의 견조한 증가세가 유지될 것 이렇게 밝혔으며 마지막으로 하나금융투자에서도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제한 대수를 없애면서 더 많은 차량이 혜택을 받게 되었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보조금이 유지할 수도 있다며 지난해 주가가 조금 급등했기 때문에 미국 통화정책 이슈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조금은 커질 수 있겠지만 산업 자체의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쭉쭉 떨어지고 있는 타차전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봤을 때 산업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러한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타차전을 보유하고 있다면 수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 그 반면 타차전이 없다면 이제 한번 매수를 해볼까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지금 당장이 저점일지 아닐지는 그 누구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기업들이 이 산업이 무조건 성장한다 이러한 확신이 있다면 철저한 분할 매수로 다가가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배동근 크래프톤 CFO 크래프톤 주식 2억원치 장내 매수. 크래프톤은 14일 공시를 통해서 이 회사 최고 재무 책임자인 배동근 이사가 지난 13일 장내에서 570주를 주당 34만 8천원에 매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 기리씨 항상 말하는 대주주 매수인데요. 그런데 워낙 회사가 크다 보니까 2억원은 조금 작지 않나 이러한 생각도 조금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의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주진 못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와중에 대주주가 이렇게 매수하는 것은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 임원들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매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조금 더 확실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최근 들어 많이 빠진 크래프톤 대주주 매수에 힘입어 다시 또 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기업 한 가지를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LG유플 고배당주로서 저평가 논란 해소 기대.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LG유플에 대해서 고배당주로서 주가 저평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목표 주가 18,000원과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한 3조 6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8.9% 증가한 1,900억을 기록할 전망이라며 유무선 통신업에서의 성장세가 지속된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4.2% 증가한 1조 원으로 사상 최초로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며 무선 서비스 수익은 1조 5천억으로 안정적 성장을 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LG유플이 지난해 중간 배당을 도입하고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한 만큼 고배당주로서 주가 저평가를 해소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고 하네요. 자, LG유플의 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약간 바닥에 깔린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LG유플의 실적을 보면 성장률 10%인데 지금 현재 퍼가 7, 매우 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드라마틱한 쭉쭉 상승하는 그런 흐름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결국 언젠가 배당을 한두 번 받다 보면은 어느 순간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 나오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기분들 지금 현재 투자가 조금 지친다면은 이러한 안정적인 투자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주도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